네, 뉴욕 에르메스입니다. 한국 교회사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까지는 어디까지 했냐면 고대로부터 1800년대 후반에 조선시대 사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는 과정, 특히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가 어떻게 구분되어서 들어왔는지 시대별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카톨릭은 중국 땅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 그리고 프랑스 등의 IHS, 다시 말해서 예수회 선교사들과 외방 전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 영국계 개신교 선교사들이 후원하는 선교 활동들이 이제 북쪽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과정과, 또 이제 남쪽으로는 일본을 통해서 선박으로 이제 제물포항에 들어오는 1885년에 들어오는 공식적인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개신교가 공식적으로 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종교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1800년대 후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일 많이 들어온 선교사들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이제 캐나다, 호주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이제 전도를 함에 있어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뭐냐면 내국인 목사를 양성한다 이거예요. 그 원칙에 의해서 이제 신학교를 하나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신학교가 바로 평양신학교입니다. 평양신학교가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평양 쪽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현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만들어진 하나의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통칭해서 평양신학교라 그러고, 원래 이름은 이제 총회신학교입니다. 전체를 아우른다는 것은 뭐냐면,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가 장로교회 그리고 감리교회가 제일 많았고, 그 이후에도 다른 이제 군소교단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초기에 들어온 4명의 선교사 중에 3명이 감리교 선교사였고, 2명이 장로교 선교사였어요. 공식적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저리티가 장로교와 감리교가 되다 보니까, 감리교의 정치와 장로교의 정치가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동일하게 루터란,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에서 시작이 된 그 내용들을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만들 때 총회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 합쳐서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채택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12신조라는 걸 채택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강력한 보수적인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첫 번째 1항, 성경은 정확무호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법칙이다. 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신앙 생활과 관련되고 교회 생활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고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나열을 하면서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배운 한국의 조선의 신자들은 그걸 그대로 100%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게 아니면, 그거에서 위배되면 이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만든 첫 번째 신학교가 평양에 세워지면서, 그게 1901년도의 일이에요. 그로부터 한 7년, 목사를 배출하기까지 7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6년, 7년 후에 이제 목사들이 배출이 돼요. 그 대표적인 목사님 이름이 이제 길선주 목사를 비롯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주기철 목사, 한상동 목사,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배출이 되면서 이 한국
교단들을, 한국의 교회들을 이제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이제 여러 국가에서 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파들이 서로 다르니까, 어떤 쪽은 감리교회 교파고, 감리교회도 북감리회가 있고 남감리회가 있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국에서의 교단들은. 또 이 장로교단도 마찬가지로 북장로교가 있고 남장로교가 있어요. 북장로교보다는 남장로교가 더 보수적이죠. 그래서 그 둘로 나뉘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도 있다 보니까 이 국가별로 이 나름대로 총회에서 선교사들이 합의를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를 함에 있어서 한국을, 조선 반도를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자. 분할해서, 그러니까 땅을 나눈다는 게 아니라 선교 지역을 잠정적으로 서로 이렇게 이 구역을 정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서울 수도권은 이제 감리교회가 주로 선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충청도를 포함하고 강원도 쪽에 감리교회가 많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아펜젤러 스크랜튼 모자가 만드는 이제 유경학원에서 시작되어서 나중에 고이화여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배운 인물 중에 하나가 유관순 열사가 있잖아요.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도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감리교회의 영향을 받은 거죠. 여성교육의 산실이니까. 감리교회 영향이 수도권은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에 남쪽의 경상도와 전라도, 북쪽의 평안도와 함경도, 이쪽은 이제 장로교가 강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캐나다 선교사들은 이 함경도 쪽을 치중해서 전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평양을 비롯한 이 평안도 쪽과 경상도 쪽은 이제 이 장로교회에서 주로 이제 선교를 하고, 미국 쪽 장로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이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은 이 전라도 남쪽 순천이라든가 전라도 남쪽에 있는 쪽을 이제 선교하게 되는, 그렇게 분할해서 선교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들이 이제 1차 졸업생, 2차 졸업생 등등 발생을 해요. 그 총회신학교의 이제 이 교사들이, 교수진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선교사들이다 보니까, 선교사들은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들도 있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도 있고, 뭐,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미국 동부 지역에서 온 선교사들이 열심을 내서 가르친 듯 해요. 거기서 이제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 중에 이제 미국 선교사들의 추천을 받아서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유학을 미국 땅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대부분이 미 동부 지역, 특히 그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이제 강했기 때문에 한국의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먼저 들어오게 된 배경이 스토리는 이렇게 되죠. 일단 감리교회는 이제 조선에까지 이제 선교 정책이 없었고, 선교사가 일본에까지만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그래서 일본에 아오야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오야마 신학교를 만든 감리교 선교사들 중에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가 이제 미국으로 귀국하던 도중에 때마침 그때가 1883년인 거야. 83년 그 기차 안에서 바로 이 민영익 일행단, 견미사절단 일행단을 조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우처 목사가 이제 그분들과 이제 상의한 끝에 민영익 일행단과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끝에 한국의 조선에 학교 시설과 병원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우회 방법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기보다는 이제 조선의 교육과 의료 분야를 발전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아펜젤러와 스크랜튼 모자가 도착하게 되는 이제 연결고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이제 선교사들이, 감리교 선교사들이 서울, 경기, 강원, 그리고 충청 지역에 이제 감리교를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게 되고요. 장로교회는 이제 그 이외의 지역을 하게 되는데, 그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대부분 미 동부 지역에서 신학교를 마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언더우드인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나중에 연세대학교의 그 기틀이 되는 사람이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뉴욕 대학교 졸업생이에요. NYU 졸업생이에요. NYU 졸업생인데 이제 신학교는 어디를 갔냐면 NYU에서부터 운전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남쪽으로 뉴저지 쪽으로 내려가면 뉴브론즈윅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신학교가 있어요. 뉴브론즈윅 신학교가 있는데, 이제 이 언더우드는 원래 이 인도 선교를 인도, 중국 이쪽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하필이면은 선교의 문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탄압이 심했기 때문이었겠죠. 그 나라들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대기하던 중에 이제 조선에 아직 선교사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신청을 한 거죠. 이 교단을 바꿔서 장로회, 북장로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뉴브론즈윅 신학교는 교단이 또 달라요. 네덜란드계 신학교거든요. 거기에 이제 인허가를 받아서 이제 조선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동부 지역 출신의 선교사인 거죠. 뉴브론즈윅 신학교는 또 어디에 가까우냐면 프린스턴하고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 신학교를 졸업한, 그러니까 한국에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이제 졸업생 중에 이 박형룡이라고 하는 이제 졸업생이 이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게 되는데,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에 와서 그의 지도 교수는 이제 그레샴 메이첸이라고 하는 목회자이자 교수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한참 1920년대는 1910년대, 20년대는 지금으로 딱 100년 전인데,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이제 북쪽 예일, 그 위쪽에 하버드 신학교 등등은 이미 이 유럽에서 들어온 합리주의, 이신론에 의해서 자유주의의 공격을 받아서 거기에 거의 다 물들어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정확무하다고 하는 한국에서 받아들인 12신조의 가장 핵심이 첫 번째가 그건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미 성경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이제 해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럽에서 바로 유대인이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 그 스피노자가 이제 자신들의 토라를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이제 기독교 교회까지 와서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미국으로도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들 하냐면, 예수는 그냥 사람이었지 무슨 신 이런 거 아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무슨 이적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초기 대통령 중에 누구였나요? 3대 대통령이었나요? 대통령이 아마 그 성경을 아마 잘라서 그 비과학적이고 신학적 불가항력적인 그런 것들, 초자연적인 것들 다 잘라버리니까 성경책이 굉장히 얇아졌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성경을 칼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버드 신학교에서 시작해서 예일까지 내려오고, 이제는 프린스턴 신학교도 이제 위협을 받는 상황인 거예요. 1920년대가. 그때 이제 이 박형룡 목사님이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와서 그레샴 메이첸 목사님을 지도 교수를 했는데, 그 지도 교수인 분이 이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장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절대 성경을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을 지도교수로 했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주의에 물들어가던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박형룡 목사님은 석사학위를 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는 이미 프린스턴도 위태로우니까 밑에 쪽 남침례회가 더 보수적인 성경 그대로 믿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유지했던 이신론이나 합리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교회와 신학교가 많은 곳이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텍사스 이쪽이 그래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하게 되죠. 이 박형룡 목사님은.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하는데 귀국을 하려니까 한국이 이제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강점기이기 때문에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심각하게 탄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만주에 가서 만주 신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보다 조금 늦은 후에 몇 년 후에 누가 오냐면은 한국의 김재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평양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미 생각 중에 자유주의의 생각들을 상당 받아들여서 그가 쓴 책 중에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거부하는 듯한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동정녀인데 사람을 출산할 수 있느냐, 그냥 여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문건을 만든 적이 있어서 한국 교계에서 지탄의 대상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가지기까지는 일본에 있었던 그 아오야마 신학교라는 곳이 자유주의가 물들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부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로 이제 이어서 공부하러 왔는데 자기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생각이. 그래서 프린스턴은 때려치고 저쪽에 피츠버그에 있는 웨스턴 신학교라는 자유주의 신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 웨스턴 신학교는 뉴욕에서는 이제 유니온 신학교 같이 자유주의의 선봉에 서 있었던 신학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졸업하고 김재준 목사님도 한국으로 귀국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두 사람이 만난 거죠. 만나서